대법원에서 이 필요비익비 상환 청구권은 결례성 있는 채권으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정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처지에 있는, 만약에 명도를 당할 처지에 있는 세입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내가 유치권을 좀 인정받으면 굉장히 유리한 고지가 되잖아요. 보상도 좀 받을 수 있고 유리한 고지가 되기 때문에 뭔가 이제 자기가 받을 돈, 억울한 부분을 포장을 할 때 대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채권으로 포장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필요유익비 상환 청구권이란 겁니다. 그거는 뭐 인정이 되는 거니까 설사 이제 뭔가 다른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으로 포장을 하게 되면은 인정받기가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무상에서. 민법 626조 임차인의 상환 청구권 1항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 지출할 때는 임대인에 대해서 상환 청구할 수 있다. 2항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 한해서 임차인의 지출 금액이나 또는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된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관련 조문이고, 대법원 1980년 사건은 임차인이 건물에 관한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터잡아서 취득하게 되는 유치권은 이렇게 임대차 건물뿐 아니라 임차 대지 부분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럼 필요비유익비는 유치권에 결례성 있는 채권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되게 필요비익비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죠. 이게 왜냐하면 필요비익비가 요건이 좀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자, 그 필요비익비를 인정받으려면 공사로 인해서 임대차 목적물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필수적이거나 또 목적물을 통상의 용도에 적합한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 이게 바로 이제 필요비 요건이고요. 아니면 그 목적물의 가치가 상승해야 되고 상승된 가치가 현존해야 되는 그런 이제 유익비 요건도 필요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임차인이 들인 비용의 대부분은 임차인이 영업하는 특정 영업 그 자체를 위한 필요 때문에 소요된 거지, 임대차 목적물 자체의 가치를 높이는 공사는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유치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실제 투입한 금액에 비해서는 극히 이제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죠? 유익비를 유치권의 피보존 채권으로,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액수가 이제 적은 것이 현실인 거죠. 그거를 이제 일단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한번 어떤 부분이 이제 이게 그 필요비익비로 인정되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서울고등법원 2007년도 건물 임차인이 식당 영업을 위해서 임의로 증축한 건물 부분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한 사항, 식당 영업을 위해서 건물을 증축했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들었으니까 그게 유익비 청구권으로 유치권 주장하겠다,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죠. 그런데 2층 증축 부분, 결론적으로는 이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2층 증축 부분은 피고가 관청 허가도 없이 자신이 운영하던 한정식집 운영에 필요해서 건축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를 적법하게 소유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원고는 본래의 목적인 한정식집을 운영할 계획도 없어서 비용을 들여서 이를 철거해야 되는 상황인 상태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도 그 부분 철거를 구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피고가 2차 증축 부분을 건축하면서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필요비익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서울고등법원 2006년도 판결입니다.
요것도 불법 증축된 창고 부분인데요. 요걸 가지고 이제 유익비 주장을 했는데 이 불법 증축된 창고를 자진 철거하고 만약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철거 집행하겠다는 이런 계고장, 이걸 행정관청이 발송을 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피고가 이 사건 창고를 건축해서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켰다, 증가시켰다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유익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부분은 없어서 당연히 이제 인정되지 않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만큼 이제 필요유익비 인정이 까다롭고 또 액수도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게다가 우리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은 임대차 종료할 때 원상 회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 문구가 기계적으로 많이 삽입되어 있죠. 그것 때문에 요 원상 회복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필요유익비의 포기 조항으로, 비용 상환 청구권의 포기 조항으로 그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으로 인정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자, 대법원 1975년도 판결도 이게 원상회복 부분이 있으니까, 약정이 있으니까 요거는 비용상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유치권 행사 안 된다. 그 다음에 부산고등법원 2007년도 판결은 지출한 비용을 근거로 해서 사우나 건물의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한 그런 사안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피고 임차인하고 임대인, 종전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계약 종료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 회복해서 반환하고, 그다음에 목욕탕 기본 설비 부분의 하자로 인한 비용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외에는 피고가 임대인인 박모 씨에게 시설비 일체를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한다.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석을 해보면 목욕탕 기본 설비 부분의 하자로 인한 보수 비용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요거는 목욕탕 기본 설비 부분의 하자로 인한 보수 비용에는 시설 노후화에 따른 통상적인 유지 보수 비용이나 또 목욕탕 영업과 직접 관련 없는 시설의 하자로 인한 보수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가지고는 그 비용들이 목욕탕 기본시설 부분의 하자로 인한 보수 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목욕탕 운영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기계 설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용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임대차 계약서에 합의한 그 부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게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조금 드물긴 하지만요. 사례가 드물긴 하지만 임대차 과정에서 임차인의 시설 투자비를 임대인이 모두 인정하고 임대차 종료 후에 임차인이 시설한 금액을 임대인이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급하기로 약속된 금액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약속이 있어서 임대인에 대해서 유효하고 결련성 있는 채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이제 있기 때문인데, 더구나 이 경매 과정에서 이제 그런 그런 부분의 그런 부분의 틈을 이용해서
건물은 이제 부도 나서 경매 들어갔고 하니까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서로 통모해가지고 야, 그 네가 시설한 부분 내가 다 인정해 줬구만 라고 하는 그런 계약서를 허위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 임차인을 통해서 낙찰자하고 낙찰자에 대항해서 유치권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이런 부분도 이제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약간의 이제 유익비 아까 말씀드린 필요비익비 상환 청구권은 유치권의 그 채권 피담보 채권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유익비로서 건물주가 인정한 것이다. 이런 이제 구조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낙찰 받을 때는 이런 그 각서가 혹시 작성된 것이 없는지, 각서가 작성될 여지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유의해서 봐야 되는데 쉽지는 않죠. 그게 경매에서 다 드러날 수 있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최근에 대법원 판결은 이런 부분을 이제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두 사람 간의 이런 합의를 유치권 성립이 가능한 유익비 상환 청구권으로 그냥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인정하는 것은 좀 경계해야 되는 이런 취지의 어떤 판결을 내놓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동안에 이제 좀 오랜 기간 동안에 하급심에서 좀 논란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게 두 사람 간에 뭔가 기본적으로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유치권 대상이 되는데 이게 두 사람 간에 합의한 부분이 있다. 합의한 게 있다. 그런데 그 합의가 유익비로 인정해 주자니 좀 애매한, 예를 들면 가짜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금액이 너무 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이제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이 뭔가 아까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논리로서 그거를 뭐 좀 제한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해석을 했는데 대법원은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논리를 조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법리를 이제 창설을 했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 후반부에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부산고등법원 2005년도 판결.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 그 다음에 반소로 유치권 확인 소송이 제기된 거죠. 건물을 임차해서 사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우나에 투자한 시설비 보장해 주겠다는 임대인 약속을 믿고 시설비 투자한 것을 근거로 임차인이 유치권 주장한 사안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건축 시설물 계약서 이래가지고 단 공사 금액은 8천만 원 이하까지만 권리금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건물주가 보장해 줬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인 거죠. 자, 요거 문헌을 해석을 해보면 이 시설물 계약서상의 약정은 박모 씨가 공사비에 상당하는 금원을 8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이른바 권리금으로 인정해서 피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에 피고가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이 공사비에 상당한 금원을 권리금으로 받는 것을 승낙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보일 뿐 임대인인 박모 씨가 임차인에게 공사비에 상당한 금원을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로 인정해서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겠다라는 약정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은 이제 이게 이 사건은 유치권을 두고 분쟁이 됐는데 유치권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입자는 그 문구를 유익비를 임대인이 인정해 준 거다라고 하는 이제 구성을 했는데 법원은 그게 아니라 네가 투자한 돈 8천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받아가는 거 내가 허용할게. 이런 정도로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익비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이런 법원의 해석은 이게 고등법원이었죠. 고등법원의 해석은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연결이 되게 되면은 유치권을 인정해 줘야 되는 부담이 있으니까 그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아니야. 유익비 상환에 관한 합의가 아니야. 이렇게 이제 권리금일 뿐이야라고 이제 해석을 한 것인데 제가 이제 후반부에 아까 대법원에서는 되게
그 제한해서 엄격하게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이런 합의조차도 유치권의 어떤 근거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일단 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유치권 인정 가능하다. 요런 이제 판례만 있을 때 이거를 배척하기 위한 논리로 그냥 이제 논리로서 그거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합의가 아니고 권리금을 보장하겠다라는 취지일 뿐이야. 이런 정도로 이제 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구고등법원 2007년도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임차인이 주장하는 여러 명목의 채권에 대해서 결련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했다. 이런 점의 특징이 있고요. 자,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성립 여부에 대해서 했는데, 자, 그 다음에 별도 약정에 따른 개보수 비용 청구권에 기한 약정 있고요. 자, 요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기본적으로 이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청구권이 포기됐기 때문에 그 유치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취지고, 그다음에 별도 약정에 따른 개보수 비용 청구권, 이거는 이 사안이 그 임차인 피고가 임대인 어머니한테 권리금 3천만 원 이걸 별도로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권리금 3천만 원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뭐 가진다라고 볼 여지는 있지만, 임차인이 약정에 의해서 이런 권리금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 반환 청구권은 건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 행사를 할 수는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별도로 돈 준 부분이 이게 뭔가 유익비 상환 청구권으로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권리금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 그런 여지는 있지만 그건 유치권하고 연결 지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죠. 그 다음에 요 이제 대법원 2023년도 요 판결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판결인데요. 유치권 존재 확인 소송에서 임차인이 소송을 했네요. 자, 여기에 대해서 원심이 뭐라 판단했냐면, 임대차 계약 당시에 임대인으로부터 약속받은 투자비 보상 약정이 유익비 상환 청구권으로 유효함을 전제로 해서 유치권 성립을 인정을 했습니다. 원심은. 그런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파기했어요. 아까 한번 보십시오. 그 고등법원에서 그랬잖아요. 이게 8천만 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아니라 그냥 권리금 회수 청구권을 보장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잖아요. 근데 다이렉트로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야, 네가 얼마 투자하는 거 내가 유익비로서 인정해 줄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이제 내가 돌려줄게, 이렇게 정확하게 썼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유치권이 인정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바로. 아까 고등법원 사건은 권리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를 많이 뒀기 때문에, 애매모호했기 때문에 해석이 그렇게 나갔는데, 바로 이 사건처럼 그냥 네가 시설비 투자하면 유익비로서 예를 들면 내가 인정해 줄게, 이런 식으로 바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유치권이 인정되는지, 요 문제입니다, 바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원심은 유치권 성립 인정, 대법원은 부정,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이론적으로 약간 이제 고민을 많이 한 이런 논리인데요. 한번 자세히 보십시다.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으로서 유치권자의 피담보 채권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확보해주는 법정 담보 물건이다. 법이 요건을 정한 법정 담보 물건이다. 민법 320조 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변적이 있는 경우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결론성 문제죠.
그리고 민법 185조에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게 물권 법정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물권을 함부로 창설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걸 한번 보십시다. 일단은, 호실, 뭐, 4개 호실 중에서 1개 호실 임차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이따 하고요. 자, 갑주식회사가 임차하면서, 호실을 임차하면서 임대차 계약 종료된 후에 임대인이 임차인이 이 부동산에 관해서 부패 영업을 하면서 투입한 공사비의 70%를 반환한다라고 하는 공사비 반환 약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경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약정을 근거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일단 법원이 볼 때 이 임대차 계약 자체 그리고 공사비 반환 약정의 존재가 과연 맞느냐,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을 뿐 아니라 일단 이렇게 깔았고요. 가짜 같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진짜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만 그 가짜 진정성에 의문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만 가지고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심 판단을 좀 손대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 대부분은 법리를 다투는 장이기 때문에 누구 가짜 같은데 그걸 가지고 진짜로 믿었어? 이렇게 해서 원심 판결 파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일단은 대법원이 볼 때도 요거는 좀 가짜 같아라고 하는 부분을 깔고 전제를 깔고 그다음에 유치권의 목적물과 결연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한다면 법률이 정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의 유치권을 창설하는 것으로서 물권 법정주의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 그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물권 법정주의, 그다음에 법정 담보물권 이런 부분인데요. 각 회사가 공사비에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비용에는 자, 우리 합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가 공사비 투자하면 70% 내가 인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라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인정하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는 그 결연성 있는 채권으로 유치권을 인정하는 이런 구조는 법에 딱 맞는 유익비로서 성격이 맞는 요거를 결연성 있는 채권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유익비는 뭔가요? 그 뭔가 가치 증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건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네가 투자한 금액의 70%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은 그거하고 전혀 맥락이 틀리죠. 그죠? 맥락이 틀린 거예요. 자, 그 돈, 공사비 지출했다고 하는 주장하는 비용에는 그 각 호실의 개량을 위해서 지출되어서 물건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과 그 다음에 피고회사의 주관적 이익이나 특정한 영업을 위한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이 한꺼번에 섞여 있다는 겁니다.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사비 반환 약정을 근거로 민법상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는, 그죠? 즉, 건물의 객관적 가치 증가와 무관한 비용 지출로 유치권 목적물과의 결연 관계가 인정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법정 담보물권이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된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는 유치권의 법리 또는 약간 물권 법정주의 이런 법리 이런 부분이 어긋나는 거죠. 그죠? 자, 게다가 아까 이제 뭐 처음에 한 개 호실을 주장했다가 한 개 호실 임차했다가 4개 호실을 이제 늘어나고 하는 부패 영업을 위해서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 4개 호실은 이제 칸막이가 다 터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구분성을 상실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거는 이제 대법원 판례가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복원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구분성이 없다라고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 볼 때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원상태로 복원하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 회사가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공사비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을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을 인정한 다음에 갑 회사가 각 호실 전체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 원심 그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투입한 공사 금액의 70% 이렇게 해가지고 유치권 인정, 이것도 잘못이죠. 아까 유익비의 성격에 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그거를 그 액수를 호실 전체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특정 호실들, 그죠? 특정 호실들마다 얼마의 유익비가 해당되는지, 그죠? 이 호실에 대한 유익비의 증가폭, 그 다음에 A, B, C, D라고 하죠. A 호실에 얼만큼 증가됐는지, B 호실에 얼마나 증가됐는지, C 호실, D 호실 이렇게 따져야 되는 부분을 구분성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투입비의 얼마, 70% 이렇게 해서 몽땅 다 유치권 인정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에는 그냥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어떤 그 개념을 뭐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적당히 합의한 그런 돈들도 약간의 뭔가 유익비로서 인정되는 유익비 차원에서 두 사람이 인정한 이런 부분을 그냥 받아들여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의문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유치권의 어떤 법정 담보물권성, 그다음에 물권 법정주의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의 논리로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명확하게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요 관련 사건에서 많이 활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